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했네요. 네, 어제 방송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어제는 방송이 올라갔다가 좀 약간 논란이 되어서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리플 CEO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서 싸웠고 이겼다. 게리 겐슬러 임기 못 채울 것. 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 리플이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해서 싸웠고 승리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리플이 증권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리플 최고 경영자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리들은 이제 빵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빵형이 서울에 왔었죠. 3일날. 예. 그래서 강남구 그랜드 인터내셔널 컨티넨탈 그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제 리플랩스, 이제 리플 회사가 이제 리플랩서거든요. 이 재단에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법정 공방을 아주 긴 시간 했어요. 지금 한 3, 4년 됐나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결판이 났잖아요. 처음에 SEC에서 이제 리플랩스에 요구한 금액은 약 20억 달러였어요. 2.6조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리플랩스가 승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SEC에서 요구한 금액의 불과 6%만 지불하면 된다. 처음에 2.6조 정도를 이제 청구했었는데 이제 벌금이 나온 건 1,720억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1,720억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보통 재단에서는 재단 운용 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 물량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1,720억 원의 민사 벌금을 아마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기자 간담회가 한국에서 했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한글말로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 뒤에 한글말. 예, 이거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핵심 이제 리플랩스의 핵심 임원진이 왔는데 CEO도 왔고 CT도 왔고 그리고 에릭 반 이제 부사장도 왔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뭐 질의응답도 가졌었고 여러 가지 내용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가상화폐에서는 증권이라고 판명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가상화폐 중에 하나예요. 이제 비트코인 있고 이더리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이 됐죠.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미국에서 리플이 승소를 거둔 것은 미국 내 가상업계 전체적인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 3년간 이제 규제 당국이랑 계속 그 SEC랑 그 법정 공방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게리 겐슬러가 이제 SEC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가상화폐 이꼴 증권이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리 겐슬러가 여기 보면 임기를 못 채울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도 당선이 되자마자 게리 겐슬러 그 첫날에 게리 겐슬러 자른다고 하거든요. 게리 겐슬러가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이제 SEC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미국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임기가 2026년인데 아마도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게리 겐슬러는 잘리지 않겠냐. 좀 잘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상화폐에서 태클 걸고 하잖아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오늘 이제 간담회 있었으니까 이제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리플이 여는 2024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음 기사, 자 이제 트위터 기사를 좀 볼게요. 헨리 인사이트. 자,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짚고 가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이제 베테랑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초보 투자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로 많은 사람이 손실을 보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암호화폐 시장은 악명 높은 4년간의 강세 사이클을 자랑한다. 암호화폐 시장은
일단 4년의 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4년의 주기는 여러분 아시죠? 반감기입니다. 하빙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채굴량이 반으로 절반 줄어드는 게 4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는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이 크립토 커런시 시장에서는 28,000개의 코인이 하나의 코인에 중점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여기에서 볼 때 약세장은 3년, 경기 침체와 낮은 가격이 장시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장 1년, 가격의 급격한 급등. 저희 바이낸스 연구소는 지금 불장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낮은데 무슨 소리냐. 불장 맞아요. 불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격이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봄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름이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가을부터 점차적으로 상승해서 이제 겨울에 피크를 찍는 거예요. 여기 봤었을 때 불장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이어 그 불이 아니고 예전에 시카고 불스에 이제 물소 있잖아요. 그게 불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미국 사람 영어로 BULA에서 불인데 이 떨어지는 장은 이제 베어리쉬에서 베어 이제 곰장인 거죠. 그 불장은 우리나라 말로 물소장인 거죠. 그래서 곰은 느릿느릿하죠. 그래서 불장은 곰은 느릿느릿하게 계속 하락을 하는 것이고 3년간 상승할 때는 소는 막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급등한다. 그래서 불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주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지만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자산의 가치평가가 움직이는 것이 우리 지갑에 있는 수량이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격이 떨어진 데서 이제 팔지 마시고 올라갔다 해서 떨어진 데서 팔거나 사거나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불안해서 막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 다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 주기의 심리인데 황소 달리기를 통한 여정은 감정적 롤러코스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되게 심리적 그것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때 좀 많이 봤었잖아요. 퓨어 앤 그리드. 퓨어 앤 그리드에서 이제 환희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불안을 나타내는 거. 자, 여기서 레드 페이스 우리가 그 퓨어 앤 그리드에서 이제 0부터 100까지 나타날 때 밑에 공포의 지수에 대했을 때 새로운 ATH를 기록한 후 가격 하락은 불안함, 불안, 부정, 패닉, 항복들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ATH는 우리 여기서 뭐 전문 용어 A를 많이 하겠지만 쉬운 겁니다. 올타임 하이인데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먼저 비트코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일함, 이제 세상 인생 무상 이런 식으로 다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때 팔았을 거라는 후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올라갈 거야라는 부정도 있고 패닉이나 항복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다 포기하면 던지게 되거든요. 패닉 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포기를 하고 나는 여기서 돈 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항복하는 경우에요. 자, 잠깐 우리가 퓨어의 그리드를 오늘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볼게요. 공포 탐욕 지수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자, 공포 탐욕 지수. 오늘 퓨어 앤 그리드 딱 절반의 중립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기분을 많이 느끼셨어요? 분노, 우울증, 불신, 희망 다 겪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녹색 단계에 가면은 녹색 단계가 여기 이제 탐욕의 단계인데 탐욕의 단계 가면은 낙관주의, 신념, 스릴, 행복감 이렇게 나오네요.
그 사람들이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락장에서 공포나 패닉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녹색 단계, 상승의 단계에서도 공포를 되게 많이 느낍니다. 진정한 공포는 상승장에서 느끼는 거죠. 내가 이 상승에서 소외받았다. 그리고 기회 비용이 날라갔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팔았던 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정신과 의사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들은 우리가 신화 속 용을 발견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화 속의 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본 사람이 없잖아요. 신화 속의 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약간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 벌었다는 사람을 실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러한 시장의 주기의 심리, 모든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전두엽이 예사롭냐라는 거죠.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치와 판단을 했었을 때 정상적으로 뇌가 작용하면은, 그 정상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 돈을 잃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다 이기고 다 버텨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도시계담처럼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사실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날 수 없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 이제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유튜버들도 내가 뭐 매형남이 와가지고 뭐 내가 매년 1억 벌고 트레이딩해서 그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격당해가지고 다시, 그리고 거래소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 사람 결국에 1등 한 거 아니고 그 자기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증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도 내가 돈을 벌었다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내가 잘났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그 돈에 번 거에 맞춰가지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자기 치장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투자가 하루 이틀 연속되는 게 아니고 20년간 30년간 계속될 거거든요. 물론 이 투자 시장에서 있는 것도 오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장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이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이것이 곧 끝날 것이다 라는 것처럼, 뭐 우리가 엑시트 할 것이다, 파이어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투자 시장에서 그런 심리를 가지고 투자 시장에 들어온다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 롱텀을 가지고 여유롭게 이 돈을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투자지, 아니면 그것이 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봅시다. 자, 봅시다. 9월은 강세로 시작합니다. 강세 추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보면서 뭘 느끼나요? 다 녹색불 떴잖아요. 근데 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9월 달부터는 가상 자산이 크게 급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박스권 안에 들어가면서 삼각 수렴 안에 들어갔잖아요. 원래 차트상으로, 뭐 차트를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차트상으로 이 삼각 수렴에 들어가게 된다면, 삼각 수렴이 벗어나면 급격한 변동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의 박스장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9월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의에 기울이는 걸 잊지 마세요.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시드를 지키세요. 시드를 지키셔야지 상승장 때, 그리고 상승장이 됐었을 때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투자한 코인이 올랐다 하면은 계속 주구장창 투자를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에 위해서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의 일부 20-30% 투자가 되면 좋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증권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하는 게 좋지, 너무 비트코인에 몰빵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뭐 자산이 내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 정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장 때문에 자신의 돈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많이 벌었을 경우에를 대비하셔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9월 달부터는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요. 9월 19일 날 우리가 주목할 거고요. 그때 좋은 무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이제 불장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장은 눈앞에 황소가 뛰어오는 게 이게 눈에 보여도 사실 내가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불장 안에 있어도 똑같아요. 우리가 차트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 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고양이가 그걸 보면은 이렇게 무서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불장 한 가운데 있으면 그렇다니까요. 정상적인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으실런지 여자분들이 많으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똑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요. 왜냐하면 전시 상황이 일어나면 똑같이 반응하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차트 이제 불장이 왔었을 때 자기 자산을 계속 팔았다 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계속 내가 불장이 온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이 너무 많아지 말고 와이프한테 내가 이번에 불장에서 뭐 1,000만 원을 벌거나 뭐 2,000만 원을 벌린다면 그 1,000만 원 일부인 1,000만 원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걸로 예금에 저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벌게 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돈을 벌게 되실 거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돈을 벌 그 가치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투자가 되시길 바라고 이제 9월달 시작했습니다. 9월달 투자 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스. 감사합니다.